안녕하세요. 네메시스 기사단 소랑 펜드래곤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창방 캐릭터 이자벨 리피네입니다. 같이 보러 가시죠. 이자벨 리피네입니다. 네, 일러스트도 뭐 준수하게 잘 뽑혔고요. 근데 이제 밖에서 보면은 그 초상화가 클라우드비치랑 엄청 헷갈려요. 같은 또 녹속성이고 그래서 뭐 네, 고유 패시브부터 볼게요. 인접한 아군들을 호위하며 호위 시 받는 피해가 20% 감소합니다. 방어력과 저항력이 30% 증가합니다. 반격 사거리 거리가 1만큼 증가합니다. 돼 있죠. 자, 일단 호위탱이에요. 네, 지금 창방 중에는 뭐 이제 신규 캐릭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유일한 호위 캐릭입니다. 그리고 또 호위 시에 또 받는 피해가 감소해요. 이런 것도 굉장히 특별한 기믹이고요. 거기다가 또 방어력, 저항력도 증가하고요. 반격 사정거리도 증가합니다. 이 반격 사정거리는 5성이 되어야 1만큼 증가합니다. 그리고 지금 호위시 받는 피해가 제가 지금 5성이어서 20%인데 요거 최대 30%까지 6성에 30%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6발 가더라도 똑같이 30%이기 때문에 최대 30%까지 요 호위시 댐감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이자벨을 상대할 때 호위가 되게 만든 다음에 뭐 잡는다기보다는 이자벨을 직접 타격하여 잡는 것이 데미지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자, 이렇게 다가가서 다른 캐릭을 때려도 호위를 하게 만들면 데미지가 2616 이렇게 들어가고요. 이거를 직접 타격을 하게 되면은 데미지가 3102 이렇게 들어가죠. 그래서 이자벨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직접 타격하는 것이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. 네, 요거를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클래스 패시브 보겠습니다. 워로드, 랜스워든, 아이언 가디언 이렇게 세 가지 신규 클래스가 나왔고요. 일단 워로드 먼저 볼게요. 도발 효과에 면역이 되고요. 협공 피해량이 증가하고요. 또 3칸 이내에 아군이 있으면 공, 방, 저 다 30%씩 증가합니다. 전투 지휘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하고요. 사용 후에 TP를 또 1 회복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탱커의 기본이죠. 인접 타일은 엄폐를 주고 적 이동을 제약하는 통제 영역이 된다. 네,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일단 저 도발 효과의 면역, 네, 괜찮죠? 예, 그리고 협공 피해량 증가, 또 공, 방, 저 다 증가. 이것도 다 좋지만은 저 전투 지휘 스킬의 쿨타임을 감소시키고 TP 회복하는 것, 이것이 지금 사실은 이 워로드의 그 핵심입니다. 그래서 워로드가 갖고 있는 이 액티브 스킬까지 같이 볼게요. 액티브 스킬 전투 지휘를 보면은요, 요게 바로 지금 지휘 스킬이죠. 이제 고무, 퇴로 확보, 집중 전투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걸 수 있습니다. 고무랑 퇴로 확보는 아군한테 거는 거고요. 집중 전투는 적한테 거는 거예요. 먼저 고무는 쿨타임이 가장 긴 스킬의 쿨타임을 감소시키고요. 또 공격력을 증가시킵니다. 그리고 도발 해제, 면역,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전투 후에 해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투를 안 한다고 해서 근데 해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 한 턴짜리이기 때문에. 테러 확보는 그 방어력, 저항력을 증가시키고요. 또 공격 후에 철수 효과를 획득합니다. 이 철수는 그냥 바로 재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. 네.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게 전투 공격 후 철수잖아요. 이 철수를 받고 가서 전투 공격을 안 하면 철수가 안 됩니다. 네, 이거는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집중 전투입니다. 이거는 적한테 거는 거고요. 물리 피해 증가, 그리고 또 약점 노출, 그리고 공격자한테는 집중 효과를 부여한다. 이 집중이 TP 획득하는 거거든요. 그 약점 노출은 다들 아시죠? 그 랜덤이 걸어주는 그거예요. 예. 이 집중 전투가 얼마나 좋냐면요, 때릴 때마다 약점 노출 이게 하나씩 중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때리는 캐릭터마다 모두 1TP씩 회복합니다.
이 말은 이제 레이드에서 보스몹한테 이게 걸리면은 때리는 캐릭터마다 족족 다 1TP씩 획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약점 노출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요. 그리고 요 전투지를 쓴 다음에 또 공격이나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자벨 같은 경우는 레이드에서 전투지휘를 쓰고 한 대 때리고 전투지휘 쓰고 한 대 때리고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약점 노출은 유지되고 집중 전투도 유지되고 다른 캐릭터가 때릴 때마다 TP 회복까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레이드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지금 랜덤을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다,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에요. 랜스 워든의 그 패시브를 보겠습니다. 공격력이 증가하고요. 3칸 범위 내의 적에게 전투 경계 2 효과를 부여합니다. 이 전투 경계 2는요, 공격력과 주문력을 감소시키고요. 또 고립 상태의 전투면은 또 여기서 15%를 추가로 감소시킵니다. 최대 30%까지 감소시키는 이런 거예요. 범위가 3칸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에 있는 적군을 공격력, 주문력을 깎아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. 같이 있는 액티브 스킬도 같이 보겠습니다. 지면 분쇄, 방향을 지정해 범위 내 적들에게 방어력의 110%만큼 물리 고정 피해를 주고 2턴 동안 무력화 효과를 부여합니다. 엄폐 효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설치물에게는 3회 피해를 줍니다. 이게 설치물이라는 거는 이제 목책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책을 다 부술 수 있다, 뭐 이런 내용이고요. 이 방향을 지정해 범위 내 적이라고 되는데 이게 범위가 따로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3 곱하기 4입니다. 그리고 이게 본인이 있는 타일을 포함이에요. 그리고 무력화는 공격력, 주문력을 또 감소시키죠. 이동력까지 감소시킵니다. 그리고 이동, 추가 행동 다 불가해요. 이 전투 경계에 나와 있는 이 공격력, 주문력 감소 30%와 또 여기서 걸리는 공격력, 주문력 감소 20%가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랜스워든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이 지면 분쇄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상대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워러드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상대가 엄청 약해져야 되는 경우, 제가 전에 그 마장기전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, 예, 거기서 그 어스퀘이커가 하는 일, 예, 그거를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특이한 거는 요 근거리입니다. 그래서 그 활개함성 효과를 받습니다. 네, 일단 요 전투 경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앞으로 가서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요, 이게 공격하는 시점에 공격하는 시점에 먼저 걸리고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 반격 데미지나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고요. 지금 제가 요 지면 분쇄 요거 한번 때리면은 공격력, 주문력이 감소가 되고 또 이제 요 패시브까지 걸려가지고 굉장히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보시면은 공격력이 2046. 네, 지금 걸려 있죠? 예, 걸린 다음에 들어간 겁니다. 네, 1602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고립이 아니기 때문에 15% 감소와 그 다음에 여기 무력화 20% 감소가 같이 걸려 있는 이런 상태예요. 그리고 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면 분쇄가 고정 피해잖아요. 그래서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. 지금 이 탱커가 지금 요 단단한 전선까지 받은 상태인데도 데미지가 꽤 세게 들어갔죠. 예, 요렇게 고정 데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딜이 생각보다 엄청 세요. 예. 아이언 가디언 보겠습니다. 방어력이 20% 증가하고 받는 물리 피해가 10% 감소합니다. 기절 및 스킬 제어 효과에 면역이 됩니다. 이 물리 피해가 10% 감소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. 이 10%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같이 있는 이 액티브 스킬, 바로 철벽 진입이죠. 이 철벽 진입은 이제 아군 인접 타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 주변에 있는 아군 수만큼 물리 피해가 감소합니다. 그러니까 3명 모아놓고 그 사이로 쏙 들어가게 되면
최대 3중 접 30%가 감소합니다. 그래서 기본 10%에 물리피해 감소 30%가 추가가 돼서 물리피해 감소 40%가 되는 거예요. 그냥 기본으로. 그리고 지금 요거 보면 호위를 2칸으로 늘려주는 게 있는데, 이거 제가 아까 테스트 해보니까 호위 2칸이 2턴간이라고 돼 있는데 계속 되더라고요. 이거 버그입니다. 뭐 고치겠죠 이거는. 네. 어쨌든 지금 물리피해 감소가 총 40%가 걸리는 거고요. 여기다가 클라우제비츠가 같이 있어가지고 단단한 전선 걸어주게 되면 데미지가 안 들어옵니다. 예, 정말 안 들어와요 아예. 네, 물리피해는. 그리고 또 호위 시에도 30% 감소가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물리 데미지는 사실상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. 꼭 아이언 가디언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워로드를 하더라도 이 철벽 진입은 계속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데미지 감소율이 엄청나게 높아요. 그래서 일단 물리 공격으로 잡기는 정말로 힘들다. 네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초필살기입니다. 천공일성 방향을 지정하여 4칸만큼 돌진해 범위 내의 공격력 70%, 방어력 70%만큼의 피해를 입힙니다. 적중당한 대상은 1턴 동안 기절합니다. 설치물에게는 2의 피해를 가합니다. 설치물은 말씀드렸듯이 목재 같은 거고요. 데미지가 생각보다 셉니다. 그리고 방향을 지정하여 4칸만큼 돌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3 곱하기 4예요. 그냥 4칸 직진 돌진이 아니고요. 약간 범위 돌진이고, 아까 그 지면 분쇄랑 좀 다른 점은, 지면 분쇄는 본인이 서 있는 타일부터 4개인데 이 천공일섬은 본인이 서 있는 타일 앞쪽부터 4칸입니다. 뭐 그냥 대충 비슷한 것 같아도 한 칸 차이 납니다. 네. 네, 전부입니다. 여기에도 지금 받는 피해 감소가 달려있죠. 저는 이제 명함이니까 5%지만, 이제 풀각을 하게 되면 10%입니다. 이 받는 피해 감소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달려있는 캐릭터예요. 그래서 정말 좀 물리 피해 쪽으로는 완전히 진짜 단단한 캐릭터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. 자, 신의 심판, 방어력의 15%를 공격력으로 획득하고, 또 전투적 50% 확률로 공격력의 50%만큼 물리 고정 피해를 줍니다. 이게 지금 각성이 올라가게 되면은요, 공격력이 올라가는 것도 더 많이 올라가고요. 그 다음에 전투 전에 이 공격력의 50%만큼 물리 고정 피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. 요것도 확률이 늘어납니다. 그래서 5성이 되면 100% 확률로 고정 피해를 주고요. 거기다가 버프 한 개 해제까지 해요. 6성이 되면은 고정 피해를 주고 버프를 2개를 해제합니다. 이게 전투 전이잖아요. 그래서 공격하기 전에 버프를 지우고 나서 번개를 때리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합니다. 이게 맞을 때나 공격할 때나 둘 다 전투시기 때문에 전투이기만 하면 무조건 번개가 나가고 버프 지워요. 이거 상당히 좋은데 제가 지금 명함이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. 네. 그리고 제가 아까 테스트 해봤는데 실버가 그 버프를 뺐지 않습니까? 그 뺏는 거는 전투 시예요. 그래서 이 미어캣의 어떤 이제 시점을 보면은 전투 시가 제일 먼저고요. 그 다음 전투 전, 그 다음 전투 후입니다. 그래서 실버가 먼저 버프를 뺐고요. 그 다음에 이자벨 전무의 효과로 버프를 지우고 그 다음에 실제 전투가 일어납니다. 별거 아니지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. 장비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격셋을 꼈는데 뭐 간격셋 아니고 그냥 저 인넷셋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. 뭐 이거는 진짜 개인 취향입니다. 그 방어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선열 세트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장신구는 지금 향로를 끼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자체 회복이 전혀 없는 캐릭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향로를 꼈습니다. 근데 방어력을 완전 극대화로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뭐 각방 같은 것도 끼시더라고요. 론입니다.
보통 이제 돼지 돼지 궁극 궁극 돼지 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. 뭐 올 돼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돼지 돼지 음모 궁극 궁극 음모 뭐 이런 식으로도 하시고요. 이제 그것도 방어력 극대화죠. 약간 취향인데 기본은 돼지 돼지 궁극 궁극 돼지 돼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발현입니다. 초필살기 붙여볼게요. 요거는 이제 그냥 데미지 증가 외에는 뭐 특별한 증가분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이제 오발현이 되게 되면은 100% 데미지가 굉장히 센 편이에요. 자, 고유 스킬 볼게요. 고유 스킬은 이제 요 이발현부터는 강철관통이라는 게 생깁니다. 공격력, 물리관통 요런 게 이제 추가적으로 생기는 요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사발현이 되게 되면 이 강철관통이 조금 더 세지고,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. 뭐 방어력과 저항력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것 정도. 그리고 이렇게 육발현을 하게 되면은 대단한 게 생깁니다. 바로 호비가 2칸으로 늘어나요. 그러니까 이제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을 좀 보자면은 육성이 될 때 좀 큰 변화가 생기고요. 그 다음에 6발현 때 큰 변화가 생기고, 그 다음에 아티팩트가 생기는 3발현 때 좀 큰 변화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티팩트 볼게요. 네. 먼저 첫 번째 최상의 상태입니다. 요거는 체력이 이제 100%면 치피가 감소하는 건데 요거 많이 안 쓰실 것 같고, 그 다음에 응징의 서약 요거는 이제 근접 전투 공격을 당할 때 행동 제어 효과도 면역이 되고 반격 피해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사용하실 것 같아요. 방패의 공명 요거 이제 주변에 아군 숫자 당 이제 스킬 피해가 또 감소하는 게 생기는데, 이런 식으로 좀 데미지 감소가 엄청나게 많은 캐릭이어가지고 사실 다른 데서도 데미지 감소가 좀 많이 있는 캐릭이라 이거를 굳이 또 선택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. 저는. 네, 이자벨 리피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이게 탱커로 나왔지만은 이 방어력을 기반으로 한 공격이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예요. 아까 전에 그 전무에서 나오는 번개도 그렇고 고정 피해도 꽤 많은 편이라서 정말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한 캐릭터입니다. 그리고 물리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캐릭터예요. 물리 피해 감소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고, 그 다음에 뭐 그냥 데미지 감소도 많이 붙어 있고, 클라우드비츠와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단단한 전선을 받게 되면은 정말 데미지를 거의 받지 않는 정도 수준의 그런 캐릭터입니다. 그리고 그 전장지휘 스킬이 상당히 좀 유틸성이 좋은 이제 스킬이다 보니까 레이드에서도 정말 중요한 자리 하나 차지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신캐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레이드, PVP, 뭐 탱킹, 뭐 모든 면에서 정말 좋은 캐릭으로 나왔어요. 단지 이제 강력한 법사들한테 조금 약하다는 평이 있는데 뭐 그거는 탱커들은 다 그렇죠. 네. 간만에 진짜 좋은 탱이 하나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뽑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아직은 그 듀나미스의 아성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방어력 기반의 공격이 굉장히 강한 캐릭이에요. 의외로. 그래서 이걸 좀 공격형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. 아직 저도 뭐 이걸 써보거나 뭐 단전에서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안 되지만 맞아보면 데미지가 엄청 세요. 그리고 공격하기도 부담됩니다. 그 번개 때문에.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사용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. 이렇게 이자벨 리피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캐릭터 리뷰 올릴 테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소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